올해 공시 가격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서울은 18.67% 올랐어요. 보유세 폭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같은 날 대구에서는 36평 아파트가 2억 7천만 원에도 안 팔립니다. 한쪽은 세금이 무섭고 다른 한쪽은 살 사람이 없어서 무섭습니다. 근데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다음 차례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서울 올랐다, 지방 빠졌다. 다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대부분 여기서 끝나요. 그래서요. 그 다음은요. 아무도 안 알려줍니다. 오늘은 그 다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무너질 곳은 어디인지, 그리고 이 양극화를 만든 범인이 누구인지, 끝까지 보시면 내 동네가 안전한지 아닌지 판단이 되실 겁니다. 숫자부터 빠르게 줍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 2025년에 13.5% 올랐습니다. 비싼 집일수록 더 뛰었어요. 30억 넘는 아파트는 28.59%, 서울 상위 20% 평균가가 30억을 돌파했습니다. 근데 올라도 이상합니다. 거래가 안 돼요. 강남 3구 거래량이 20% 이상 급감했습니다. 전세가율은 50.92%, 역사적 저점이에요. 갭 투자가 불가능해졌습니다. 현금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시장이 된 겁니다. 종부세 대상이 48만 7천 가구, 전년보다 17만 가구 늘었어요. 강남 일부 단지는 보유세가 50% 넘게 올랐습니다. 올라도 부담, 안 올라도 부담. 그게 지금 서울입니다. 여기에 공급도 끊기고 있어요. 2026년 서울 입주 물량이 전년 대비 48% 급감했습니다. 3만 가구 넘던 게 1만 6천 가구로 줄었어요. 가격은 오르고 세금은 무겁고 공급은 말라가고 있습니다. 같은 시기 비수도권은 마이너스 1.08%, 같은 나라인데 방향이 정반대예요. 전국 아파트 5분위 배율, 상위 20%와 하위 20%의 가격 차이가 14.6배, 역대 최고입니다. 사례로 보겠습니다. 강남의 A씨, 2021년에 26억의 아파트를 샀습니다. 지금이 고점 아니냐, 다들 말렸어요. 4년 뒤 30억을 넘겼습니다. 시세 차익 4억. 지방의 C씨, 신축을 정상 분양가에 샀습니다. 몇 달 뒤 건설사가 같은 단지를 수천만 원 깎아서 재분양합니다. 제값 주고 산 내가 바보인 건가요? 같은 단지, 같은 평수, 같은 구조, 옆집이 수천만 원 더 싸게 들어옵니다. 지방 외곽 구축은 전고점 대비 30%에서 50% 빠졌어요. 전국 악성 미분양이 3만 1,307가구, 14년 만에 최대입니다. 여기까지는 아실 겁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이 양극화가 다음 타깃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 1기 신도시 5곳, 합치면 29만 가구. 1990년대에 지어져서 지금 30년이 넘었습니다. 이 단지들이 재건축에 들어갑니다. 좋은 거 아니냐, 새 아파트 생기는 건데 그 과정이 문제입니다. 4단계로 무너집니다. 첫 번째, 이주가 시작됩니다. 재건축을 하려면 기존 주민이 나가야 합니다. 수만 가구가 집을 비우고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변 전세를 구합니다. 서울과 수도권 전세 시장으로 쏟아지는 겁니다. 29만 가구 중 일부만 움직여도 전세 수요 폭탄이에요. 두 번째, 전세가가 폭등합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서울 전세가 4.7% 상승을 봅니다. 이건 1기 신도시 이주가 본격화되기 전 수치입니다. 이주가 시작되면 그 이상도 갑니다. 파트 1에서 말씀드린 전세가율 50.92% 기억하시죠? 역사적 저점이에요. 여기서 전세가까지 뛰면 갭 투자는커녕 전세 구하기 자체가 전쟁이 됩니다. 세 번째, 해당 지역이 장기 공백에 들어갑니다. 재건축은 5년에서 10년 걸립니다. 그동안 해당 지역은 공급이 제로예요. 주민이 떠나면 상가도 비어요. 식당이 문 닫고 학원이 사라집니다. 상권이 무너지고 유동인구가 줄어듭니다. 10년 가까이 빈 동네가 되는 겁니다. 네 번째, 완공 후 돌아오면 신축 프리미엄이 붙습니다. 지금도 서울에서 신축은 구축 대비 30%에서 50% 비쌉니다. 1기 신도시가 신축으로 돌아오면 바로 옆 단지는 여전히 30년 된 구축이에요. 같은 동네인데 가격이 갈라집니다. 1기 신도시 안에서도 양극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주, 전세 폭등, 장기 공백, 신축 격차. 이 4단계가 순서대로 밀려옵니다. 이미 시작된 곳이 있습니다. 노원구의 B씨. 서울에 내 집 마련하고 싶었습니다. 영끌로 8억의 아파트를 샀어요. 서울이니까 괜찮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집값이 4.6억으로 떨어졌습니다. 손실만 3.4억 원입니다. 월급 대부분이 대출 원리금으로 나갑니다. 외식은 끊었습니다. 커피도 안 삽니다. 먹고 살기도 빠듯한 하우스 프로어입니다. 강남의 A씨는 4억을 벌었습니다. 같은 서울인 노원의 B씨는 3.4억을 잃었습니다. 서울 안에서 이미 갈라지고 있어요. 노원, 도봉, 금천, 서울 외곽 구축단지들입니다. 일기 신도시가 신축으로 돌아오면 이 지역 구축은 경쟁력을 잃습니다. 서울 안에서 다음 지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전세 시장은 이미 불안합니다. 전세 사기 누적 피해자가 3만 6천 명이에요. 피해 금액 약 2조 5천억 원. 그중 75% 이상이 20, 30대 청년입니다. 서울 청년 안심주택 134가구는 시공사가 경매를 신청해서 보증금 240억이 위험에 처했어요. 안심주택에서 불안을 마주한 겁니다. 여기에 일기 신도시 이주 수요까지 겹치면 전세 시장은 지금보다 훨씬 위험해집니다. 서울 아파트 PIR이 10.6배입니다. 연봉을 한 푼도 안 쓰고 10년 6개월을 모아야 서울에 집 한 채 살 수 있다는 뜻이에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숫자입니다. 39세 이하 자가점유율이 12.2%, 역대 최저입니다. 청년 5명 중 4명이 내 집이 없어요. 무주택 청년 가구가 99만 3천 가구, 역대 최대입니다. 이 사람들이 집을 사려고 하면 서울 핵심지는 넘사벽이고 서울 외곽은 떨어지고 있고 일기 신도시는 재건축 리스크가 있습니다. 갈 곳이 없는 겁니다. 지방 몰락은 이미 벌어진 일이고 다음은 서울 외곽입니다. 그런데 이게 자연스럽게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 이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범인, 정책입니다. 대출 규제가 강해질수록 사람들은 한 채만 삽니다. 여러 채 살 수 있을 때는 돈이 분산됩니다. 서울도 사고, 경기도 사고, 지방도 삽니다. 근데 한 채만 사라고 하면 실패하면 안 되니까 가장 안전한 곳을 고릅니다. 강남, 서초, 용산, 외곽을 팔고 핵심지로 갈아타는 겁니다. 규제가 쏠림을 만든 겁니다.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노무현 정부 때 규제했습니다. 강남이 올랐어요. 문재인 정부 때 규제했습니다. 강남이 더 올랐어요. 지금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같은 실수를 3번 반복하면 그건 실수가 아닙니다. 지난해 전국 주택인허가가 37만 9천 가구, 17년 만에 최저예요. 규제로 공급이 막혔습니다. 공급이 막히면 있는 집이 귀해지고 가격이 오릅니다. 규제가 가격을 올리는 역설입니다. 두 번째 범인, 건설사입니다. 지방에서 미분양이 터지면 할인 분양을 합니다. 수천만 원씩 깎아요. 그 손실을 건설사가 떠안느냐고요? 아닙니다. 서울 분양가에 얹습니다. 서울 분양가가 5년 사이 80% 뛴 이유입니다. 지방에서 잃은 돈을 서울 소비자가 대신 내고 있는 겁니다. 지방에서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미분양이 좀 줄었다 싶으면 건설사가 대기 택지를 내놓아요. 우르르 분양하면 다시 미분양이 쌓입니다. 줄었다 늘고, 줄었다 늘고, 빠져나올 수 없는 구조입니다. 세 번째 범인, 금융입니다. 가계부채 1978조 원, GDP 대비 89%,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7%대까지 나왔습니다. 집값이 오를수록 대출이 커지고 대출이 커질수록 이자 수익은 금융권으로 갑니다. 금융권 입장에서 집값 상승은 나쁜 일이 아니에요. 대출이 커지니까요. 근데 DSR 규제는 전국 동일합니다. 서울에서 대출받으면 한도가 꽉 차요. 지방에 투자할 여력이 없습니다. 수도권 돈이 지방으로 못 갑니다. 지방은 수요가 끊기고 고립됩니다. 서울 쏠림은 가속되고요. 여기에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대출 한도가 20% 줄어드는 효과예요. 같은 소득이어도 빌릴 수 있는 돈이 줄어듭니다. 가진 사람은 현금으로 더 사고 없는 사람은 대출도 못 받습니다. 금융 규제가 양극화를 고정시키는 겁니다. 정책이 쏠림을 만들고 건설사가 가격을 전가하고 금융이 구조를 고정합니다. 양극화는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설계된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확인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내 동네가 1기 신도시 반경인지, 서울 외곽 구축 밀집 지역인지, 전세 비율이 높은 곳인지,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지금이 점검할 때입니다. 내 아파트가 신축으로 둘러싸일 곳인지 아니면 구축으로 남을 곳인지, 내 대출 한도가 바뀐 규제에서 얼마나 줄었는지, 작년에 되던 대출이 올해는 안 될 수 있습니다. 막연한 불안보다 정확한 숫자가 답입니다. 서울이 올랐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서울 안에서도 갈라지고 있습니다. 지방이 빠졌다고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그 패턴이 서울 외곽으로 옮겨오고 있습니다.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요, 결국 사람이 보입니다. 집을 가진 사람도 갖지 못한 사람도 같은 구조 위에 서 있습니다. 그 구조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 그게 다음 10년을 가릅니다. 여러분의 동네는 안전한가요? 댓글로 들려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습니다.